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제가 학원 11월 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업은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초등부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중등부 학원을 이제 새로 전문 학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중등부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또 초등부에 대해서도 인제 그 유튜브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보다가 오늘 이런 걸 봤습니다. 제목이 되게 뭐 "역시 학부모는 호갱이야." 뭐 초등생 원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린아이들. 근데 인제 어떤 거를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정도인가?'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어젯밤 새벽에.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분이냐면 교수님이에요. 연세대학교 교수님. 이분이 그림책을 느리게 읽기 그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서 인제 이야기한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좀 만류를 했는데, 그냥 저는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국의 환경을 갖추면 된다.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인제 제 말이 아니고 이 교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금 에듀푸어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시키느냐고 지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교수님께서는 영어책 읽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인 시험 토익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전 의식이 있는 둘째 아이도 따라해서 900 점을 획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이 "책 읽기에 빠진다면 누구나 토익 800점 이상은 가능하다. 하루에 30분 이상 1 시간 읽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된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빠져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초등학교 이전에도 책을 좋아했다. 아이가 말이죠. 손님이 와도 숨어서 책 읽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후반부쯤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많이 읽어 줘야 된다, 발음이 나빠도. 그다음에 아이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또 아이 스스로 핸드폰보다 책이 즐겁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책을 끼고 사는 아이인 경우."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걸 보고서 '참 대단하시다. 어릴 때 책도 많이 읽어 주시고.' 근데 지금 제가 인제 처음부터 이분이 말씀하신 거 핵심적인 걸 쭉 했는데, 제가 인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보세요. "책 빠진다면" 가정이죠. if 그죠? 가정 이런다면 또 빠져 그죠? 그리고 손님이 와도 숨어서 책 읽는 아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제 이런 걸 보고서 "대단하시다. 공감한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교 1등 학생을 보고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쟤는 저렇게 하잖아. 너도 좀 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뼈아픈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집 부모와 내 아들의 부모는 달라요. 그죠? 아니 뭐 저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들한테는 제 1 등처럼 하라고 하지만 얘 집의 부모와 나 그죠? 달라요. 달라. 그죠? 자 대단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달라요. 저도 저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부모가 달라요. 그리고요 또 아이를 후천적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도 하지만 여하튼 아이가 달라요. 여하튼 그죠? 위에 이런 아이라면 뭔들 여러분 뭔들 이런 아이라면 진짜 혼자도 예? 특이성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요 평범해요.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제 어릴 때 아는 집안인데 교수 부부예요. 부부가 다 교수입니다. 아주 젠틀하시고 좋으신 부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어떤진 모르겠는데
엄청 가슴 아프시고 하셨겠죠. 그죠?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두 분이 교수예요. 뭐 그냥 젠틀하신 것만 알고 뭐 세세하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인 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참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음? 자, 오늘 제가 그 제목이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한 거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밤에 봤습니다. 세 편을 봤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예 계속 강사로 초빙돼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밑에 댓글이 써 있는데 댓글에 "이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인지 이 강사가 누군지는 저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심해서 제가 인제 최근 또 인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계속 또 열정적으로 또 올리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또 여기 말고라도 다른 것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초등학생 단어 학습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거는 뭐 조회수가 뭐 50 못 넘는 것도 있는데 아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IB라는 거가 이제 초등 영어에 인제 관심이 좀 없었으니까. 근데 IB라는 게 인제 스위스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영어 교육 뭐 여튼 학원인지 뭐 기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 가 보니까 근데 여하튼 이렇게 "나는 정말 오늘 배고파. 그래서 나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네. 너무 먹고 싶어." 요렇게 쓰면 IB에서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첫 번째 문제는 좋은 점수를 못 받고요. 이렇게 hungry를 갖다가 이렇게 voracious이라는 뜻인데 아주 대식하는 식욕이 왕성한 탐욕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욕을 난 오늘 갖고 있어. 그랬었어. 이렇게 써야지 초등부 때부터 표현해야 그 어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IB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10대 때 긍정 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이 일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어느 영어 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I'm starving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되게 굶주려 있어." 뭐 이렇게. 그게 또 굳이 얘기한다면 "Eat like a horse." 하면 말처럼 아주 배고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뭐 이 정도 한다든지. 음? 지금 집에 계신 대학생 동생이나 조카에게 저 단어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그 원서 33,000 이라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노란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저 단어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에 중1 학생이 있거든요. 대형 학원 다니는. 그 학생을 제가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한테 교재를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제 단어장을 봤더니 제가 모르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입시만을 제가 가르쳤었으니까 입시도 단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저도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중1 단어 중급 레벨이었다고 했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근데 제가 모르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이의 뇌에 상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IB가 이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이렇게 스위스 제네바 이렇게 인제 여기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IB로 새로운 교육 트렌드로 영어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공부의 트렌드? 트렌드를 제가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토플이나 유학 가기 위해서 또 회사에서 뭐 토플이나 토익 뭐 시험을 그걸 봐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SAT? 대학 유학 가기 위해서 이거 시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트렌드입니까?
여기서 그런 시험을 원하는 건데 우리가 수능 시험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 시험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걸 그럼 여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 근본적인 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근본적인. 어느 정도 트렌드 인정하지만도 더군다나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망시어 총 4개를 국어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가 외국어 되게 잘하죠. 영어를 솔직히 여튼 제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 fee 뭐 요금제가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기관은 아닐 것 같은데 여튼간에 모르겠어요. 여튼 정부 기관은 아니겠죠 아마도. 자,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는 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지금까지 공부인데 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근데 IB는 이 영어 공부는 내 생각을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교육은 인풋인데 IB는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쓰고 말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민으로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교육이래요. 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수행평가를 이제 한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말하기 수행평가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자기가 이제 한번 봤더니 이러더라는 거. 나는 내 이름은 누구고, 난 어디 살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한국 학생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봐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애들을. 근데 IBC 자기소개는 내 이름은 뭐뭐다라고 하고 내 꿈은 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나는 무슨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더 깊이 쓰는 쓰기가 된다. 이제 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writing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가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초등 교육을 좀 얘기하고 있었어요. 초등 교육을. 그래서 영어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요런 색깔은 인문학적, 과학기술적, 자기성찰, 가치관 등이 있어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만 돌던 아이들이 물론 이런 데를 다니느라고 제가 다 비방하고 비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뭐 하고 학원도 막 네다섯 개씩 다니면서도 자기 성찰도 하고 다 하는 애도 있겠죠. 그죠? 전 일반적인 학생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평범한 시민들. 그런 돌던 아이들이 자기만의 것을 꺼내게 될까요? 한글로 말해보라고 해도 든 것이 없어 말을 못해요. 근데 한글로 뭘 써보라고 해도 못 써요. 응? 자기소개에서 내 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IB 영어를 배워야만 가능한 건가요? 어, 어, 내 꿈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내 꿈이 아니라 뭐라도.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더니, 나는, 전엔 모르겠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살았는데 요즘 춤이 좋아서 춤에 빠져 있어요. 뭐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더니 노래를 해. 노래를 그냥, 얘는. 응? 그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누워서 시체놀이를 하고 있어. 죽은 척. 이거 자기소개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IB 영어를 배워가는 건가요? 아이의 성장 배경, 아이의 태도, 아이의 생각, 아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새로운 영어 법으로 바꿔야 가능한 건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IB가 최초로 뭐 대구시에서 뭐 어떤 뭐 기관, 뭐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로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따라하면 모두 가능하다. 이제는 IB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회수가 26,000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듣고 좀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같이 제가 이제 보여준 원장님도 놀래더라고요. 엄청.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통념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네 가지 영역이 하나의 언어이기에 네 가지가 통합되어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다는 매우 비과학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듣던 중간에 거기 질문을 했죠. 긴 질문을 썼어요. 근데 그래서 답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답이 없죠. 네 가지가 따로입니다. 그분 말씀이 완전히 다른 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차이 정도는 아니지만 별개의 능력이다. 네 개는 다른 과목이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상승작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 원서를 읽어줘요. 저는 영어 원서를 읽는 거 저학년일 때 아니 그냥 흥미 유발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의 능력에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이라는 걸 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영어로 독서해야 하는 이유는 자, descriptive language, 묘사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다. 영어 원서 독서를 통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건 이런 느낌, 이런 표현, 이런 거 모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너무 참 대단한 표현이죠. 묘사의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도구이다. 뭐 원서 읽는 것이 말이죠. 묘사의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도구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표현력을 배우게 된다. 원서를 읽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출입문이 아주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요 만들어졌어요. 뭐로 거대하고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진 판넬로 말이죠. 오크나무, 밤나무로 말이죠. 혹은 참나무라고도 합니다. 스터리드 막 뭐로 박혀 있어요. 큰 철 못으로요. 여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요, 뭘로 서로 묶여져 있냐면요. 큰 철바로, 뭐, 철바 같아요. 이런 게. 여튼. 그런 큰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겁니다. 요 부분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은요, 열려 있어요. 열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홀로 들어가나 봐요. 이 홀로. 근데요, 광해는 개수행법입니다. 이것은요, 소댓입니다. 너무 흐리게 조명이 돼 있어요. 빛이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또 문장이 마침표가 끝나져 있는데 이거 잘못된 문장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니 데디아가 문장 이상하다.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끝나냐? 저는 이 지문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런 거예요. that 뒤에 face 얼굴 초상화에 있는 벽에 있는 그 다음에 figure 인물들 모양들 그래서 S1, S2 이렇게 되고요. 무기 갑옷을 입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들었어요. 메리가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이 가르치는 것처럼 문법적인 구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느끼게 만들었냐면요. 자기가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중간에 읽다가 말고 중간에 댓글을 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 13시간 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라냐면 잘 보았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듣던 중간에 글 올립니다. 사실 저는 놀랬습니다. 쇼킹했어요. 시크릿 카드는 판넬 내용 표현이 한글보다 훌륭한 보기 드문 묘사이며 이런 표현 습득은 원서로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궁금한 못하겠네요. 판넬의 영문이 뭐가 그리 훌륭하다는 건지 동양 작가들이 묘사가 더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더 많거든요. 사실은 보여주신 영문에 오류도 있습니다. 넷째 줄 대뒤가 온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원문을 몰랐으니까 그냥 질문한 거예요. 또 왜 세계화가 될수록 우리 고유의 것이 점점 더욱 세계적 관심을 받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영어는 서양 문물을 배우는 수단이며 단지 우리의 가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수단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를 서양식으로 바꾸려는 건지 지정학적 영향으로 한반도는 타 문화를 받아들여 숙성시켜 더욱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온 민족입니다. 저는 국뽕에 젖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오래 영어에 몸담고 있는데 영어는 도구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누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가장 큰 무기 아닌처럼요.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영어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탑이죠. 비영어권 나라이면서 영어 유치원까지 번창하는 나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원서를 아이들에게 들이미는 나라도 없고요.
학습에 기반한 한글을 읽을 때 사고력은, 우리는 한글 기반이니까 사고력은 더욱 배양되고 그것이 고유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원서 리딩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은 지나치고 과합니다. 오버합니다. 원서 읽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읽는 기회비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보죠. 제 질문에 강사님의 답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근데 뭐 답을 계속 오늘도 제가 이제 몇 차례 봤는데 뭐 그런 게 없죠. 수입 원서가 아닌 모든 우리 사설 교재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이거 모두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거든요. 모두 원서에서 가져온 글들이에요. 사대주의인가요? 책도 원산지에서 물 건너와야 되나요? 우리 집은 자녀가 셋 있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 읽게 하려고 독서책들 엄청 많이 샀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 책들을 50%도 못 쓰고 대부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얘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도. 근데 둘째 안 좋아해요. 저도 선생이고 집사람도 집에서 응? 이렇게 책 보고 있고. 셋째 핸드폰 봐요. 딸 아들인데 핸드폰 봐요. 책 잘 안 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그 한국 책들 모두 다 보고 더 부족해서 더 책 사고 뭐 한 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가족, 저희 집 평범한 가정입니다. 영어 일기를 쓰라고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일 하라면 한글 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괜찮지만 그런 경우 오케이. 한국 일기가 쓰기 능력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과 자기의 태도를 깊이 생각, 반성, 결심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고민하는 시간, 자신을 성찰,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 아닐까요? 물론 뭐 이거를 다 끝내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홀로 성찰의 시간. 이게 정말 본질 아닐까요? 역사는 자아 성찰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말끝마다 언급하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은 세상이죠. 세계, 그죠? 리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됩니다. 하세요. 리더의 정의가 뭐죠? 리더. 영어 잘하는 사람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리더. 어떤 사람이 리더죠? 어떤 사람이 리더. 잠깐 생각해 봅시다. 리더. 제가 뭐 저의 갖고 있는 리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리더. 저는 현재 영어 교육을 조금만 보완해도 한국 학생들의 영어 교육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들을 찍었어요. 뭐 돈이 많고 또 아이가 따라오는 아이라면 뭐든 오케이. 그죠? 예. 유튜브의 생리상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 정설처럼 되는 현실이 아깝습니다. 정치적 문제든 뭐든 간에. 저는 초등학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런 언급들이. 영어 교육이 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요? 외국인이 배우는 한글 트렌드 있나요? 기본은 항상 같지 않나요? 그죠? 한국이 만약에 한글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A라는 자격증으로 바꿨다가 출제 경영을 B라는 출제 경영을 바꾸죠. 그러면 이런 걸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유아아이들이 한글을 가나다라 기억니은 배우죠?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가 가르치면서 뭐 트렌드 변화가 있나요? 어떤 댓글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거 봤더니 구닥다리 영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책을 보면서. 이게 좀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문법, 구문, 독해 강의 이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대학생들이 지금도 찍기 영어를 토익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거 토익을 배우고 수능을 배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부모님들? 과거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나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 때도 제 친구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구닥다리 영어 배웠다. 근데 구닥다리가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찍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지적하세요. 찍기 하지 말라고.
그래야 영어 교육 바뀝니다. 유튜브에서 나와서 도대체 뭐 그 사이트 주인장이랑 도대체 어떤 뭐 영리적 문제 한 그 사이트에서 뭐 3번 4번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강사분인데. 그래서 "이런 강사분을 교육 장관으로라고 어떤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된다."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 교수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와 부모를 독립시킵시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남편을 좀 더 케어해 주고요. 부부가 대화도 하고요. 자식이 몰빵했지만 배신감, 허탈감 느끼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행복합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삽시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가정을 둔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죠? 음. 그런 유튜브들 댓글을 보면서 야, 저는 고등부, 재수, 그다음에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여기도 정말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초등부를 보니까 와, 여기는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댓글이. 음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거 찍고 바로 또 찍을 거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